안녕하십니까.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어제 첫 방송에서는 간략하게 시장 맥점을 좀 짚어봤죠. 시장의 움직임은 지수라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럼 그 지수는 어떻게 산출되는 걸까요? 각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합산이 되어 표시되는 수치가 바로 지수입니다. 코넥스 시장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증시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의 특수성처럼 코로나로 인해 테마들이 형성되어 그 규모가 커져서 시장을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수는 주로 시총 규모가 커서 지수 영향력이 큰 대형주들이 시장을 움직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 양시장에는 시총 순위의 변동이 아주 컸었죠.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열렸고 네이버, 카카오가 득세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시젠과 알테오젠이 엄청나게 몸집을 키웠죠. 그래서 양지수가 이미 사상 최고가를 가시권안에 바라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양시장을 움직이는 대형주들의 향후 방향을 기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전체를 다 보기에는 시간관계상 좀 어렵고, 오늘은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시젠, 그리고 HLB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형주들의 방향이 앞으로 우리 시장의 방향이 된다는 관점으로 체크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자, 3월 저점 후에 확연히 우상향이죠. 이렇게 추세선이 꺼질 정도로 확연히 시장하고 비슷한 패턴의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형태보다는 다소 요동이 있지만 같은 궤를 그리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화웨이발 이슈나 실적 이슈 등으로 이렇게 갭이 생긴 경우는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지지선, 저항선을 꺼 놓았습니다. 미리 설명드리자면 대량 거래량의 캔들 지지 저항선으로 꺼놨기 때문에 신뢰도가 아주 높습니다. 8월 후반 삼성전자는 6만원 선을 시도를 했다가 다시 저항을 강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강하게 꺾이면서 54,000원 지지를 다시 확인하라고 다시 반등 중입니다. 반도체 현물 가격 상승과 미국의 화웨이 제재 강화의 반사의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하면서 6만원의 저항을 다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라인에서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코스피의 방향성이 될 것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6만원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61,000원대 라인과 신고가인 62,800원까지도 강하게 돌파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사상 최고가를 출하해야 할 여지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면 57,000원대 지지 라인을 확인해야 되고,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면 전저점을 확인해야 되는 패턴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시총 2위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오른 흐름입니다.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흐름과 상당히 다릅니다. 8월 중반 하락으로 한때는 LG화학의 시총 2위를 내주기도 했었습니다. 코로나 패닉 직전인 2월 중순 사상 최고가 10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함께 폭락 후 코로나 폭락 저점을 찍고 코스피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반등에서 더 이상 반등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굉장히 긴 시간 등락하면서 횡보를 하게 됩니다. 6월 초반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하며 반등의 기미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9만원의 저항을 다시 받고 자체 실적 하락 우려가 발생하며 강하게 꺾였습니다. 이 당시 대부 리스크로 우리 시장이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을 때 거기도 같이 연동 하락한 후 시장은 다시 회복하지만 하이닉스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다시 횡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락 횡보, 하다가 8월 중순 코로나 재확산으로 시장이 일시적 강한 조정을 받을 때 하이닉스는 다시 급락을 보이며 71,000원 지지선까지
지지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반등이 일부 있었지만 아직 지금 이 78,000 이 저항선을 확실히 돌파 안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전형적인 역배열 형태로 하락 중인 지금 이 중기 2평들을 돌파하며 턴을 시키는 이런 패턴이 나오지 못하면 조금 하락 약세가 더 길어질 개연성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수렴하는 형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음은 2차 전지 대장주인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도 3월 코로나 폭락 때 저점인 23만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점까지 3배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8월 급등 때는 대량 거래를 터뜨리며 보인 급등세를 보였고, 테슬라의 급등, 정부의 그린 뉴딜 등 정책적인 수혜 기대감까지 같이 어우러지며 대형주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너무 강했죠. 그리고 최근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이 올라오고 있는 35일선, 이 선을 이탈한다면 63만 5천원 이 라인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급등 때의 대량 거래량 대비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 거래량은 상당히 감소한 상태로 이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74만 6천원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긴 기간 조정이 예상되지만 63만 5천원 이 라인을 하향 돌파한다면 다소 강한 가격 조정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입니다. 코로나 폭락으로 동일하게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대형주로서는 정말 보기 드물게 대량 거래 매집 캔들이 나타납니다. 이후 저가 매수로 자리에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우상향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6월 12일 이 캔들이죠. 6월 12일 적은 거래량으로 다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그 다음날 윗꼬리로 고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극도로 감소하며 조정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일부 조정을 하면서 70만 5천원 이 지지 라인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고점을 시도하는 양봉이 나타납니다. 8월 12일이군요. 그리고 그 이후 다시 기간 조정에 들어가면서 80만원, 74만 4천원 이 박스권 안에서 기간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방향성은 70만 5천원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온다면 결론적으로 삼바는 쌍봉 패턴으로 무너지는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지지하고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를 한다면 일부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사상 최고가를 시도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삼바와 숙명의 라이벌이죠. 셀트리온을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3월에 코로나 폭락 저점을 기록하고 바로 강력한 매직 캔들이 나왔었습니다. 역시 저가 매수 자리 주지 않고 기간 조정을 길게 주다가 6월부터 강하게 급등 랠리를 펼칩니다. 이 당시에 코로나 치료제 이슈를 서정진 회장이 만들었었죠. 이후 대량 거래로 형성된 지지 저항선 사이에서 현재 박스권 등락 중입니다. 현재 셀트리온은 공교롭게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주 예민하죠. 이평들은 수렴 상황이고 이 수렴되어 있는 이평들을 살짝 화해하는 자리에서 지지선에서 마감한 금요일 종가입니다. 최근 JP모간 리포트에서 목표가 하향 의견 그리고 삼바 목표가는 유지한다고 회사 측에서 셀트리온 회사 측에서 상당히 발끈한 상황이었죠. 애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하고 회사에서는 주가 방어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외국계 리포트 이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초급등한 제약바이오 섹터의 방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니까 다음 주부터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계열의 방향성을 보유자가 아니시더라도 관심 있게 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로 셀트리온과 궤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약과 셀트리온 대비해서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셀케의 블록딜 이슈로 발생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케도 셀트처럼 수렴된 이평을 살짝 하회하며 방향성이 현재 나와야 하는 구간입니다. 셀제는 지난주 반등이 다소 강하게 나와서 지지선을 회복한 상태지만 12만 3천원의 저항을 확연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셀케에 연동할 겁니다. 하지만 이 라인을 12만 3천원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 꺾이는 자리가 나온다면 추가 하방을 열어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코로나의 스타죠. 시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로나 전국이 오기 전 시젠은 보시다시피 3만원 부근에 진행하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젠은 코로나 초기에 우리나라 진단키트의 우수성,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젠 방문 등으로 여러 수혜를 받으며 여기서 급등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말경 14만 초반의 고점을 찍고 강한 음봉 거래량이 나오면서 8만 중반까지도 꺾입니다. 그리고 횡보가 들어가죠. 대다수는 여기서 시젠이 끝났다고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이렇게 긴 기간 조정 후에 5월 중순 다시 대량 거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한가 봉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강한 음봉이 나타나면서 쌍봉 형태로 꺾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5월 14일의 양봉 거래량, 이 대량 거래량으로 보아서는 쌍봉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쌍봉이 나오려면 여기서 이렇게 꺾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제는 여기서 기간 조정으로 횡보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이다가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급등을 시키게 됩니다. 3월의 상승이 이 급등 전에는 굉장히 큰 이런 봉이었는데 낮은 동산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강한 급등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 열흘에 가까운 급등으로 32만 2천원, 무려 시총 8조가 넘는 초대형주로 코스닥 2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후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한풀 꺾인 시제는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8월 중순 21만 초반까지도 이렇게 급격하게 꺾인 이후에 다시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가 일어나면서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현재 자리까지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캔들은 바로 이 캔들입니다. 보이시죠? 9월 8일의 강보합 출발해서 장중 22%까지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 초반 강보합까지 긴 윗꼬리를 단 도지가 나옵니다. 이 캔들 이후에 다시 방향성 없이 거래량 죽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쁘게 본다면 시제는 역배열 초입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시제는 아주 예민한 자리로 조만간 방향성이 위아래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HL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특이점이 많은 종목입니다. 조금 크게 볼까요? 자,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당시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3상 탑라인 결과가 성공이라고 회사에서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회사는 급작스레 1차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FDA에 NDA 신청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는 폭락을 하고 보시다시피 하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점화로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 HLB는 역대급 매집봉을 떡하니 만듭니다. 그리고 한 달 반가량 추가 하락과 행보를 시키며 개미들이 손바뀜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8월 초순 다시 의미있는 거래량이 나타나면서 반등을 시작합니다. 여기 저점 대비 약 2배
100% 정도 상승 반등한 이후에 다시 한 달간 횡보를 보입니다. 그리고 9월 말 이 당시가 유럽 종량 화케인 에스모에서 6월 탑라인 결과를 뒤집고 임상 3상 성공을 발표했고 여기서부터 주가는 급등을 시작합니다. 이후 이렇게 갭으로 띄우면서 개미들을 올라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캔들로 이렇게 페이크 흐름을 주다가 이날 10월 21일 상한가 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3연속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특히 이날의 도지 캔들 보이시죠? 7%로 시작해서 24% 올리고 다시 7% 도지로 마감했습니다. 음봉 도지죠. 대량 거래량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다시 장대 음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대량 거래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사실상 HLB는 이 세 개의 음봉 캔들에서 세력이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짝 올리면서 나머지 잔여한 물량을 틀고 이 정도 캔들에서 HLB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작업을 완전히 끝내게 됐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하락, 횡보, 다시 하락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3월 코로나 이후 흐름입니다. 다른 종목과 같이 3월 코로나 폭락의 저점을 기록합니다. 이 당시 HLB는 대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10%에 달하는 무상증자 이슈를 만들었고 초대형주로서 시장과 재발 세트에 연동한다기보다 자체적인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확연히 보였습니다. 저점 이후에 시장에 연동하듯이 등락을 거듭하다가 6월 고점 무상증자 권리 기준일입니다.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슈가 끝나고 난 뒤 HLB는 상당한 많은 이슈들을 품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등에 연연치 않고 이렇게 질질 흘러내립니다. 이 당시 보유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체적인 악재성 이슈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8만원 부근의 이 지지선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소위 골파기를 한 거죠. 그리고 다음날 바로 상한가가 나와버립니다. 그것도 초대형 거래량 상한가죠. 그리고 다음날 다시 음봉을 길게 주면서 개인들을 털어냅니다. 그리고 이후 약 10거래일 동안 상한가 봉의 절반 이하에서 초단기 수렴을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한가 봉은 바닥에서 나온 1차 매집봉이 된 겁니다. 지금 일봉상 저점을 기록한 이날 어느 지점을 지지했는지 볼까요? 주봉을 보시면 주봉 장기선이 60, 120 주선이 3월 코로나 저점에 지지하고 이날 다시 지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초 다시 HLB는 대량 거래를 다시 터뜨리면서 강한 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캔들은 긴 윗꼬리가 나옵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의 초입으로 만드는 구간이 상한가 캔들 이후였다면 지금 이 9월 초의 이 대량 거래 봉은 추세를 상승 추세로 돌리는 캔들이 됩니다. 이후 다시 이렇게 눌린 캔들 두 개를 주고 다시 대량 거래 윗꼬리 같은 패턴의 봉을 만들고 그리고 현재는 8월의 상한가 종가 이 라인을 지지하는 수렴 캔들이 거래량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월 상한가 종가를 지지하는 캔들들이 거래량을 감소시키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도 역시 앞전 종목들과 같이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자리죠. HLB 보유자분들은 앞에 긴 기간 동안 고생한 시간들이 있어서 불안감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패턴이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바닥에서 나온 대량거래봉, 이후의 대량거래 윗꼬리봉 2개, 그리고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지지라인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는 점 등은 향후 방향성 예측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방일 경우 올라오는 21선 여기 있죠. 21선까지 열어둘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주 일시적으로 10만 대마리나 11선 부근까지 터치하고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상방이라면 이 라인을 이렇게 강하게 상향 돌파하면 12만 3천 정고 라인 여기까지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회사인 HLB 생명과학도 HLB와 같은 패턴이죠.
캔들과 거래량이 거의 유사합니다.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몇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시장과 섹터를 움직일 대형주로 앞으로 우리 시장의 방향에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살펴봤고, 또 많은 개인분들이 보유 중이라고 생각되어 챙겨보았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 시장 흐름은 어제 제가 올려드린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영상에서도 오늘 못 다룬 여러 주요 종목들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